안녕하세요.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김형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속이 좀 있어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도착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서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커피숍이나 이런 걸 찾았을 텐데 잠시 후에 그 사람 만나면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당연히 커피를 마실 거라서 커피를 마시는 장소보다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를 잠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며칠 전에 어떤 강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어디서 대기를 하느냐라고 제가 그때 여쭤봤더니 주변에 도서관이 있는지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지자체마다 도서관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작은 문고라든지 또는 지자체 그 공간 안에 책을 볼 수 있는 몇 권이라도 이렇게 놔두는 곳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곳들을 찾아서 시간을 거기서 알차게 보내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다행히 작은 문고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저도 잠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 주변에 어떤 아이랑 이제 엄마가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화책이 요즘 이렇게 혹시 아이들 동화책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요. 그리고 세련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 작가들이 많아서 그런지 동화책이 저희가 예전에 보던 것보다 훨씬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아이가 보고 있던 책이 뭐였냐면 엄마랑 읽고 있던 책이 콩쥐팥쥐였습니다. 너무 의외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동화책들 중에 그리고 일단 저도 성교육 강사다 보니까 동화책 제목 안에서 여러 가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제 콩쥐팥쥐를 읽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살짝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보다는 훨씬 세련되게 그려진 콩쥐팥쥐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장에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내용은 그닥 다르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착한 콩쥐, 그리고 그 반대로 착하지 않은 팥쥐가 등장을 하는 그 내용은 그닥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착한 콩쥐가 좋아,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콩쥐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가끔은 이 착하다는 것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은지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들을 또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눌 이야기 상담을 주신 내용은요. 천생 여자였던 아내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천생 여자, 사실은 제가 이 단어조차도 되게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천생 여자 같다 이런 말 그렇게 예전보다 많이 듣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강사님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장래 희망 적어내는 상황에 있을 때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이 단어를 많이 적어내셨던 우리 시니어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모양처라고 적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익숙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조차도 낯설어지는 맞아. 그런 단어가 있었어. 라고 느껴지는 이 낯설음과 또 왠지 신선함. 워낙 쓰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을 또 저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례를 주시는 분도 아마 천생 여자였던 아내에 대한 근데 그 아내가 달라진 것에 대한 불편함 또는 고민 이런 이야기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남자입니다. 전처와는 20여 년 전에 이혼하고 초등생이던 두 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들이 둘 있었다고 하시고요. 생활하다가 단골 식당에서 일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재혼 부부이신 거죠. 저는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동네에 형님, 그쵸, 동생,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집 밖을 더 좋아하는, 그런데 또 하나의 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여자 문제는 일으킨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처와의 이혼도 제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제 탓이 컸고, 그때는 젊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치열하게 싸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젊으시고 제가 아들 둘을 맡아서 키우는 것이 전혀 힘들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어머니를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상 못했고 결국은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전처에 비하면 천생 여자입니다. 음식 그리고 살림도 아주 깔끔하시고 당연히 말투도 순하시고 그리고 시어머니 또는 아들, 그러니까 저의 아들인 그 아들 둘도 잘 키워줬고 더욱이 제 남동생 그리고 제 여동생들에게도 좋은 형수 그리고 좋은 언니의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아내를 보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다라고 저보고 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저는 지금의 아내와의 생활에서도 변한 건 없습니다. 전처와 살 때처럼 여전히 바깥 생활을 좋아하고 동네 뭐 형님, 동생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거의 어디 이런 투표해서 어디 나가야 될 만큼 가끔 돈 사고 칠 때 그 수습도 아내가 여기저기서 빌려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그래서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바깥에서 이렇게 남편분께서 아까 돈 사고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3년, 4년 전부터 그동안 아들 잘 키웠고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 동생들 잘 돌본 것을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꼭 칭찬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도 남이라면 사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익숙하고 잘 하실 수 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칭찬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문제는 어머니 집과 어머니가 남기신 그 약간의 유산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큰아들인 적어도 큰아들한테만 온다기보다는 형제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큰 며느리이자 또 아내인 자신을 쏙 빼고 형제들끼리 아마 그 유산을 정리를 하셨나 봅니다.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둘째에게 집을 넘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인 둘째 아들에게 그 집이 이렇게 명의가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한테는 말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머니 집을 동생에게 이전해주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집이 그렇게
고가의 집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그냥 유산 포기 정도에서 현금 받고 명의는 동생, 시동생 명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집 자체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고 또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전혀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또 본인의 아들인 그 아들 둘 중에 작은 아들인 둘째 아들까지 엄마의 수고에 대해서 아버지인 제가 유산이 삼촌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도대체 무슨 모종의 어떤 서로의 그런 게 있어서 아버지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산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조용히 삼촌에게 집이 이렇게 명의가 넘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편을 같이 해서 이 남편분, 살해자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아버지는 또는 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나는 거기다 쏙 뺐느냐라고 아내분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홧김에 그냥 폭력을 쓰게 된 상황이 되셨습니다. 물론 폭력을 쓴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살해자분께서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전에 다툴 때는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크니까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이러면 아내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다가 둘째 아들까지 엄마 편을 들면서 한 편으로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니까 변한 아내에 대한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화가 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잘하던 둘째 아들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향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다 큰 아들이 친엄마도 아니고 아버지 가정일인데 엄연히 가정의 그 부부 일은 부부만 아는 상황인데 이 가정일에 그것도 버릇없게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혼해라 마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도 굉장히 화가 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마치 엄마의 대변인인 것처럼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엄마를 조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내도 아들 말만 듣고 저와는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저보고 일단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것, 그것은 잘못했으니까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 일들을 조금 잘 이렇게 진행을 해라 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주지만 아내와 얼굴을 대하는 것, 이것조차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내가 원하는 건 이제 살해자분이 생각하는 내용이십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실망한 부분이신 거죠. 실제로 아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시면서 마치 본인의 생각, 아내가 그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삼자의 간섭, 아무래도 그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실제 아내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 물론 유산도 어느 일정 부분에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그 유산의 받음, 안 받음, 그것, 그리고 금액의 문제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그리고 천생 여자 그리고 홧김의 폭력 그리고 전에는 이런 여자였었는데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살해자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 안에 아내가 들어있을까요?
아까 동네 뭐 형님, 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셨는데 사람을 좋아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 옆에 있는 아내, 이 사람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가끔 왜 이렇게 외식하고 있다가도 누가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전화 온 그 동생의 이야기 또는 형님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본인의 가족끼리 외식하던 자리도 그냥 먼저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가 부르면 나타나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진짜 심각한 또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런 도움의 요청에 달려가 주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언제나 매번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시가 된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아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왕 사람 좋아한다는 말 들으신다면 가장 가까운 아내도 사람이니까 그 안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왜 바깥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들으시는데 집에서는 그닥 또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여자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술,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많이 보내시다 보면 나는 여자 문제는 없어요 했지만 아내가 생각하시는 또는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또는 남편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우리 사례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람 좋은 사람,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천생이란 단어가 딱 붙으면 왠지 이미 그렇게 정해진 정말 여자라면 이런 여자라고 생각되는 타고난 여자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보통 우리가 여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까 우리 이 사례자분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음식 솜씨도 좋고 그리고 살림도 잘하고 그리고 어른들, 시댁 어른들에게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맏며느리로서의 역할. 그래서 그 역할도 잘할 뿐더러 시동생이나 또는 시누이들에게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생은 사실 타고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제가 아내분을 만나본 건 아니라서 실제로 정말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아들 둘도 잘 키워주셨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물론 잘하신 것 같고 시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해준 것, 그건 글쎄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아마 사례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요 치마 입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치마를 입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치마를 입고 갔더니 주변에 저희 아는 분들이 어머 치마 입으니까 진짜 여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에 뭐였을까요? 여자라면 아무래도 이 치마를 입은 모습에서 굉장히 그 여성성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아마 칭찬의 말일 텐데 제가 바지를 입든 치마를 입든 사실은 글쎄요 저한테 아마 어울린다라는 이야기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때 조금 말을 바꿔서 하셨으면 더 제가 행복했겠죠. 치마도 되게 어울리는군요 라고 했으면 제가 아주 편안하게 칭찬이라고 좀 받았을 텐데 치마 입으니까 진짜 여자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진짜 여자? 라는 그 단어에서 의문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끔 저도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 그 태권도를 하는 여자 청소년이 나왔었는데 그날 그 청소년이 그날 방송국에 나올 때는 저처럼 원피스를 입고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패널들이 앉아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 치마 입으니까 이제 진짜 여자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칭찬의 말인데 저희 생각 속에 그쵸 딱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어울린다는 그 말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성고정관념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치마를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칭찬하다 보니 그 앞에 진짜 이제 여자 같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천생 여자라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 걸까요? 정말 타고나는 거라면 글쎄요, 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제가 머리를 지금은 조금 중간 정도로 기르고 있는데 머리를 정말 짧게 잘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머리를 정말 짧게 자르고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로 짧게 잘라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 너 머리 그렇게 짧게 자르니까 남자 같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것으로 인해서 남자 같아.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 시대는 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생각들, 이거 조금 불편한데, 이거 조금 맞는 말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민감성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머리 길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뭐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듣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칭찬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 머리 되게 머리가 이렇게 짧게 잘라도 되게 어울리네요 라고 정도만 칭찬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사실만 칭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성, 남성, 남성성, 여성성 그런 거를 태어나면서 배운다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거 듣게 되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자는 힘이 좋아야지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또는 남자는 리더십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례자분께서 천생 여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는 아마 아내가 그냥 쭉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하셨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자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신 것 같고요. 여자라서 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예전에 우리 전처와의 이혼의 원인이 됐던 그런 행동들을 전혀 변화 없이 계속 하시게 된 거죠. 관계 속에서는요, 누구 한 사람한테만 변화하기를 바라고 누구 한 사람만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걸 조금 빨리 아셨다면 훨씬 관계 속에서 글쎄요, 나도 조금 변해주는 가정을 바깥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도 바깥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아내분의 지금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훨씬 빨리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홧김의 폭력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가 필요하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실제로 만나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그 마음을 전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의 사과를 상대방이 끝까지 언제나 받아줘야 되는 또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전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전에는 이런 여자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그래서 문제야. 화가 나. 이 방식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겠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고 지금 변하지 않는 사례자 분의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내분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유 있는 반항, 왜 영화 중에도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임스 딘이라는 멋진 배우가 등장했던 영화가 있죠. 사실 반항이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반항이라기보다는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유 있다.
충분히 이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당연히 상대방은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요,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운전할 때 가끔은 이렇게 급커브를 확 돌려야 될 때도 있지만 조금씩 돌려야 사고의 위험도 없고 안전하게 거기 어딘가를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에 확 이렇게 꺾어서 급커브를 도는 것처럼 확 꺾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거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내의 그 어떤 이유, 아내의 마음 이런 것들을 글쎄요, 어떻게 보면 뭐 5도, 10도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그 상황을 잘 빠져나오려고 하는,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이유 없는 반항, 제임스 딘 그 영화를 이야기할 때 관계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말의 명화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그 끝, 그 영어로 말하면 the end라고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마치 그 배우, 화면 속에 있는 배우들과 제가 헤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싫었었는데, 자, 이제는 제가 영화를 볼 때 그 The End를 보면서 그때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거든요. 뭐 얼마든지 그 배우들에 대한 감정도 물론 바뀌었을 것 같고, 이제는 그 청소년기, 그럴 때 감성과는 좀 달라진 감성들이 있어서 진짜 누가 이렇게 영화를 만드느라고 수고했을까? 오히려 끝을 다 보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의 이름을 다 보고 제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불안감, 관계 속에서 어떤 불안감 또는 관계 속에서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한다는 것. 자,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반항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결핍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왜 아이들이 반항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유 없는 반항이라기보다는 제가 뭔가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를 채워줘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 상황들도 있으시거든요. 아내의 결핍. 도대체 아내는 나와 살아온 이 몇십 년의 생활 동안에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아내의 이 결핍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실제 그럴까요? 뭐 지금도 여전히 부부 싸움은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싸움이란 얘기를 사전적 의미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쌍방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뭐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충돌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부 싸움이라는 것,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우리가 칼로 물베기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타격감이 별로 안 느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실제로 뭐 저희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부부싸움도 경험했었고요. 뭐 가장 가깝게는 저도 마찬가지 이 싸움 속에 있는데 예전처럼 뭔가를 싸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 뭐 어떤 노력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서로 너무 익숙한 상황이라서 어디만큼은 적어도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뭐 아킬레스건처럼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또 어떤 그 배우자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스탑 해야 되겠다라는 걸 서로 알아가는 좀 슬프지만 그런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타격감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칼로 물베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싸움처럼 부부관계가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부부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의견, 나의
말하고 싶은 내용들, 이걸 서로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부부 싸움이라고 돼버리면 굉장히 평등한 관계 속에서 너 한 번, 나 한 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부뿐만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도 싸움은 얼마든지 일어나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각자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싸우면 뭐 집을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방문을 잠궈버리고 그냥 이렇게 아예 대화를 차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뭐 주무시는 분 또는 술 드시는 분,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나에게는 어떤 이 싸움을 잘 넘기는,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잠깐 보면 예전에 진짜 뭐 집안일 이런 거 진짜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유일하게 엄마랑 챙기시는 날 기념일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 기념일이었고요. 그 결혼 기념일은 항상 저희 가족들을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그날만은 두 분이서 점심에 이제 그래도 부산에서 좀 좋은 식당 가셔서 점심 특선 같은 거 이렇게 두 분이서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부부의 힘 또는 부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글쎄요, 조금 더 빨리 아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때라도 이렇게 시도하시고 그걸 실천하셔서 저희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로맨틱하다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태까지는 뭐 그런 기념일을 왜 챙기겠어? 라고 생각하셨다거나,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이런 걸 챙길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알게 된 지금, 바로 지금이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냥 두 사람의 가장 좋은 날, 뭐 결혼 기념일을 챙기시던 또는 생일을 챙기시던 두 사람만의 특별한 날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 화해하는 방법 중에도요, 뭐 좋은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공간에 가서 또는 익숙한 뭐 우리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번 산책을 하신다거나 뭐 붕어빵이라도 맛있게 드시는 것도 화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머니 안에 뜨끈뜨끈한 붕어빵이나 이런 거 누런 봉투에 들어있는 그 붕어빵을 이렇게 주머니 안에 또는 내 옷 위에 안에다가 이렇게 품어 오셔서, 이미 품어 오셨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식었겠죠.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툭 그냥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먹어보라고, 이왕이면 말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면서 그렇게 아내에게 전달해 주시면, 글쎄요, 그런 것도 화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연령대 상관없이 뭐 모임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제가 만나는 모임에도 가족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가족 이야기 중에서도 뭐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경우에는 뭐 손자, 손녀 얘기 제일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뭐 아이들의 뭐 취업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세요. 또는 결혼 이런 대소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빠지지 않는 얘기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좀 덜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사실 저도 반성하면 좋은 이야기 뭐 한두 개 있다면 좀 덜 좋은 이야기가 솔직히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사실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 내 얼굴에 침 뱉기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곳에 갔는데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라고 그걸 적어서, 정말 요즘 힘든 일을 하나 적어서 어떤 곳에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적지 않고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붙였거든요. 다시 붙여놓고 돌아왔더니 다시 그 강사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냥 나와서
내 거 말고 다른 사람들 것 중에서 정말 이건 힘들겠다. 여기서 가장 덜 힘든 거, 가장 힘든 건 말고 가장 내 어려운 고민 여기다가 놓고 왔으니까 가장 이 정도 고민은 힘들지 않겠다 하는 것을 하나 뽑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어땠을까요? 저 고민보다 덜 힘든 고민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것이 제일 덜 힘든 거라고 느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의 고민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 그래도 내 고민이 좀 덜 힘든 고민이구나라는 위안을 받고 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동거동락한다라고 하는 가족, 특히 아내,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불편함,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안에서 해결하는 것.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참아온, 그리고 인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바깥 분께서는 바깥에 나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풀고 또는 전혀 아내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전혀 살펴보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이번 기회에 왜 우리 아내와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걸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내가 천생 여자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이 변한 모습, 그 변한 모습은 과연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아내는 그냥 아내입니다. 아내도 그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아내도 충분히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천생 여자라고 느꼈던 건 아마 바깥 우리 사례자 분께서의 글쎄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믿고 아내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계속 이런 생활을 즐겨도 아내는 아무렇지 않을 거야 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을 더 가지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제 커가면서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엄마를 돌아봤을 때 엄마가 여자로서 또는 아내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형수나 또는 언니로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가 너무 잘 보였던 거죠. 둘째 아들의 눈에도 보였던 그 내용들이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례자 남편분의 눈에도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글쎄요, 충분히 사례 안에서도 아내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천생 여자라서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사례자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풀어가는 그 방식이 편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아내가 이제 와서 나에게 반항을 하는구나, 그리고 유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마 그건 그냥 부분일 것 같아요. 아내가 생각하시는 남편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충분히, 그리고 아까 현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왜 아내나 적어도 아내에게는 공개를 왜 안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작든 또는 크든 중요한 건 아내에게 비밀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아내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몇 년을 함께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글쎄요, 여전히 그냥 재혼한 배우자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충분히 아내에게도 그 유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 돈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리고 단순히 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뭐 1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그 시간, 내
길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집 안에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마 결핍 또는 그것에 대한 섭섭함,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아내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누구나 꿈꾸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결혼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중년 부부 또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운 연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40년 이상 함께 지낸 부부라도 여전히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맞춰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이것은 글쎄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그래, 원래 우리 이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기본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성을 해보고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서, 너무 다 알 것 같은 사람이라서 그냥 혹시 넘긴 일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또는 남편이 혹시 섭섭하거나 불편했던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또 우리 사례자분의 생각 안에서 같이 생각해 볼 점들을 발견하셨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